이건 대기대순환이라는 모형인데, 대기대순환. 지구에는 4계절 내내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 있어요. 4계절 내내. 이건 신난노? 태풍 이름이 도로명 이름 같던데, 그게 왜 항상 이렇게 오다가 오른쪽으로 힐까요? 오다가 오른쪽으로 항상 휘죠. 왼쪽으로 휘는 경우는 없어요. 태풍은. 우리나라를 지난 태풍은 다 오른쪽으로 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편서풍 시대에 들어있잖아.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의 방향이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태풍이 오다가 오른쪽으로 휘는 거예요. 무조건. 바로 대기대순환을 이해해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기대순환의 방향이, 이 바람의 이동 방향이 왜 이 방향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이거 적도, 0도입니다. 태양 에너지가 어디에 많이 집중되냐면 적도 지방에 많이 집중이 됩니다. 그죠? 적도 쪽에 에너지가 집중이 되고 여기는 에너지가 이렇게 퍼지니까 그래서 극지방은 추워지고 적도 지방은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자, 지면이 뜨거워지면은 뜨거워진 곳 바로 위에 있는 공기도 함께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0도 지역에서 여기 올라가는 공기 보이나요? 0도 지역에서 올라갑니다. 공기가. 올라가게 되고 올라간 공기는 우주로 탈출하지 못하고 돌게 되는데 원래는 올라간 공기가 쭉 지나가다가 원래는 쭉 지나가다가 차가워지는 극지방에서 내려가야 정상이거든. 근데 지구는 뭘 한다? 자전을 하죠. 지구의 자전의 영향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전향력이라는 전향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자, 돌던 공기가 어디로 내려간다? 바로 30도에서 내려가 버립니다. 30도에서 내려가게 돼요. 내려간 공기는 지면에 닿아서 양쪽으로 또 퍼지게 되죠. 사람은 여기 지면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 부는 바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내려온 공기가 30도에서 내려와서 30도에서는 공기가 내려와서 여기서 양쪽으로 퍼지니까 여기 30도에서 60도에 있는 사람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분다고 느껴지고요. 0도부터 30도에 사는 사람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분다라고 느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돌아간 공기는 여기서 다시 올라가게 될 거고, 여기는 이렇게 가는 공기는 여기서 60도에서 다시 또 올라가요. 뭐 때문에? 이것도 전향력 때문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60도 부근에서도 또 상승 기류가 일어납니다. 올라간 공기는 또 이렇게 돌아서 이리로 내려가고, 올라간 공기 또 돌아서 이리로 내려가게 돼요. 자, 내려간 공기 또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60도에서 90도에 사는 사람은, 요 사이에 사는 사람은 북풍이 분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북풍이 분다. 전향력의 방향이 북반구 기준으로 북반구는 항상 오른쪽 방향으로 전향력을 갖게 돼요. 이건 지금 암기를 좀 해줘야 돼요. 북반구는 오른쪽 방향으로 받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면 아까 0도부터 30도까지는 남풍이야, 북풍이야? 북풍이 불죠? 북풍이 부는데 오른쪽 방향으로 힘 받으니까 내려오다가 오른쪽이라서 이 빨간색 그래프처럼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보이죠? 30도에서 60도는 남풍이 불죠. 남풍을. 근데 가다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다가 오른쪽으로 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60에서 90도도 북풍이 불고요. 북풍이 부는데 오른쪽으로 휘니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는 그림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0도부터 30도를 무역풍이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30에서 60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편서풍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마지막 끝에는 극동풍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극동풍인 이유는 뭐야?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죠. 편서풍인 이유는 뭐야?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잖아. 서풍이에요. 무역풍도 사실 동풍이죠. 동풍인데 이름을 무역풍이라고 따라 불러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들이 왜 이 방향인지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한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된 것을 첫 번째 순환, 여기를 두 번째 순환, 여기를 세 번째 순환이라고 그러고요. 첫 번째 순환을 극을 중심으로 도는 순환, 극순환이라고 하고 이 동그라미를
페렐 순환이라고 하고 이를 헤들리 순환이라고 해요. 암기법은 1, 2, 3 순환은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순환과 같습니다. 글자 수로 기억을 해주면 되죠. 급, 페렐, 헤들리 위에서부터 하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대순환은 그래서 왜 발생하냐라고 하면 첫 번째 태양 에너지가 불균등하게 또는 태양 에너지가 위도별로 에너지를 불균형하게 주기 때문인 거고 두 번째 이유는 뭐야? 바로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순환세포를 하나, 둘, 세 개의 세포를 순환세포라고 불러요. 순환세포. 그래서 순환세포가 몇 개 생성된다? 세 개가 형성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자전을 안 한다면 몇 개의 순환세포야? 그냥 통으로 하나였죠? 이쪽만 보면. 그래서 세 개가 아니라 자전하지 않으면 한 개로 바뀔 거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이해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 봐봐.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보니까 여기 바닷물을 바닷물, 여기 있는 바닷물은 동풍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바닷물이 흐르겠죠. 가다가 육지랑 만나죠. 육지랑 만나면 턱 맞고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또 편서풍 영향으로 오른쪽 돌죠. 이렇게 가다가 또 육지랑 만나면 또 부딪혀서 또 내려옵니다. 또 이쪽 바람 이렇게 불죠. 그래서 북반구 기준으로 항상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바닷물이 회전하게 돼요.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남반구는 그 반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그림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아래쪽에 그림에 나와 있어요. 대기 대순환 때문에 이렇게 해류도 대기 대순환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방금 했듯이 0도부터 30도 동풍인데 동풍을 따라서 이렇게 바닷물이 가다가 육지랑 부딪히면 퉁 올라가게 되고 여기서 편서풍의 영향으로 오른쪽으로 진행하다가 또 육지랑 부딪히면 퉁 내려오게 되죠. 자, 시험 문제. 동서방향으로 움직이는 1번 구역과 2번 구역은 대기 대순환 때문에 일어나는 해류의 방향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수직, 위아래, 남북 방향으로 흐르죠? 남북 방향의 해류는 뭐 때문에 나타난다? 육지와 부딪히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3번과 4번 해류가 편서풍과 무역풍 때문에 나타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생각해주면 되고, 반대, 남반구는 그 반대로 이제 해류가 도는 거 봐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바람의 방향과 해수의 표층순환. 위에 있는 바닷물만 그렇게 돼, 아래쪽, 심해 바닷물이 이렇게 안 움직여요. 표층순환이 바로 그 바람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도 이해해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 잠깐 봐봐.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이 그림에서 여기가 상승기류고 여기도 상승기류죠. 상승기류면 구름 만들어져요. 비 내립니다. 그래서 영도, 적도 지방에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거고 60도, 약간 영국 그 지역이 60도거든요. 거기도 우중충하게 좀 비가 많이 내리고 구름이 많은 날씨인 이유가 이런 상승기류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 이 정도 있죠. 여기는 뭐야? 하강기류가 있는 곳이거든요. 하강기류 쪽. 하강기류가 있는 곳은 오히려 있던 구름도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맑은 날씨가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원래 안 오는 편이에요. 근데 장마 때 집중되고 태풍 때 집중되는 집중호우 때문에 강수량이 유지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0도 부근은 다 하강기류니까 여기에 사막이 그렇게 많아요. 사막. 실제 그런지 한번 볼게요. 하강기류이기 때문에 사막이 만들어진다. 진짜 그런가? 봤더니 세계에 있는 사막을 딱 봐봐요. 세계에 있는 사막을 보니까 위도 30도 부근에 어때요? 사막들 여기 다 모여있는 거 보이나요? 왜 사막이 30도 부근에 모여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대기 대순환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 그거. 엘니뇨와 라니냐 얘기를 할게요. 엘니뇨와 라니냐. 이게 평상시에 보세요. 평상시 아직 엘니뇨가 아니야. 평상시는 여기가 무역풍이 부는 지역이니까 위도 0도부터 30도 사이에 있는 지역을 상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북반구에 있는 위도 0도부터 30도는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오른쪽에 남아메리카 지역이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쭉 따라가면 오른쪽에 남아메리카가 있고요. 왼쪽으로 쭉 따라오면은 여기 인도네시아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그래서 여기는 동태평양이라고도 불러요. 동태평양 쪽이 오른쪽이고요. 서태평양 쪽이 왼쪽인 거야. 그래서 근데 여기는 항상 동풍이에요. 동풍이 항상 불죠. 동풍, 무역풍이라는 동풍이 부니까 여기 있는 바닷물이 다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 인정? 여기는 위도 몇 도예요? 위도 0도 지역이죠. 거의. 그럼 이 바닷물 자체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거운 바닷물이 왼쪽으로 쏠리는 거야. 뜨거운 바닷물이 왼쪽으로 쏠리니까 왼쪽 여기 뜨거운 바닷물이 여기 모여있는 거 보면 뜨거운 바닷물이 뜨거워지니까 바닷물 위에 있는 공기도 함께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구름 만들어지고 비 내립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우기가 많아. 비가 오는 날씨가 많은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반면에 동태평양 쪽은 어때요? 바닷물이 다 가니까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닷물이 아래서 여기 있는 바닷물이 다 가버리니까 바닷물이 뻥 비어버리잖아. 이 비어있는 바닷물을 채우기 위해서 차가운 바닷물이 여기를 올라온다. 즉 심해 바닷물이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야. 심해 바닷물이 올라오니까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오고 여기는 영양물질이 함께 올라오니까 굉장히 물고기가 잘 잡혀요. 물고기가 잘 잡힙니다. 물고기도 잘 잡힐 뿐더러 비가 와요, 안 와요? 비가 올 이유가 없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기 때문에 여기 공기가 상승하지 않지. 구름 안 만들어서. 그래서 건기, 이게 좀 건조한 기후가 되는 것이 남아메리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건기에 맞춰서 거기에 걸맞는 커피라던가 좀 이렇게 비가 많이 안 오는 지역에서 기를 수 있는 작물들을 기르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항상 비가 오니까 어떤 홍수 같은 거에 대비가 좀 되어 있겠죠. 여기 홍수도 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게 평상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 이제? 이 무역풍이 약해져요. 먼저 약해집니다. 무역풍이 약해진다. 남자가 약해요? 여자가 약해요? 남자가 약해요. 진짜 날 보면 날 수 있잖아. 그래서 엘니뇨라는 말이 스페인어로 남자아이라는 뜻이에요. 남자아이가 온다라는 뜻이에요. 남자아이가 온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아이는 누굴 뜻하냐면 예수님을 뜻한대요. 예수님이 오실 때 바람아 잠잠해져라 라고 하신다는 거지. 바람이 잠잠해지니까 무역풍이 잘 불지가 않게 되는 현상이 엘니뇨입니다. 자, 엘니뇨가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봐. 그림의 차이를 봐봐. 이게 엘니뇨인데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뜨거운 바닷물이 왼쪽으로 못 가지. 뜨거운 바닷물이 왼쪽으로 못 가는 현상을 오른쪽에 머물러 있다. 또는 바닷물이 오히려 오른쪽으로 이동해 온다라고까지 설명을 해요. 그래서 뜨거운 바닷물이 오른쪽에 머물러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공기가 뜨거워지니까 여기서 상승기를 발생, 여기서 비 내리겠죠. 즉 동태평양에 비가 내립니다. 이 사람도 어떻게 돼요? 그동안 건기에 맞춰서 작물 길렀던 건 다 망하고요. 홍수 막 납니다. 홍수에 대비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홍수 피해 있게 돼요. 반면에 인도네시아 쪽은 어때요? 비가 와요,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뜨거운 바닷물이 몰려와요. 구름 안 만들어지잖아요. 비가 안 와. 건조합니다. 가뭄에 피해 있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뭄 때문에 농사를 망해요. 물고기 잡히나요? 물고기도 안 잡혀. 위에서 심해 바닷물이 올라올 이유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엘니뇨라는 현상이에요. 엘니뇨. 무역풍만 약해졌을 뿐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심지어 망하죠. 그죠? 농사도 망하고 어업도 망하고 다 망하잖아요. 이러한 기상 이변으로 인한 엘니뇨 현상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여자아이란 뜻으로 여자아이가 온다는 뜻으로 만져보겠어요. 라니냐라는 뜻으로 여자아이를 뜻하는데 여자아이는 오히려 이게 강해집니다. 엄청 강해져요. 엄청 강해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무역풍이 엄청 강해지니까 왼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바닷물이 쏠려갔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공기가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구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비를 내려요. 굉장히 많은 비를 내리니까 오히려 또 홍수가 나고요. 여기는 극심한 건조 기후. 그죠? 그리고 아래에서 차가운 바닷물이 엄청 올라오고 있죠. 이 차가운 바닷물의 온도가 4도씨거든, 4도씨. 4도짜리 바닷물이 잔뜩 올라오면 여기 주변이 다 4도 가까이 온도가 떨어지게 돼요.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농작물이 다 얼어 죽거나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으면 잘 자라지 않죠. 냉장고 온도가 4도거든요. 그래서 냉해라고 냉해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표현해요. 냉해 피해 입게 된다. 자, 무역풍이 강해져도 문제죠. 건조해지고 냉해 피해 입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여기는 또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홍수가 온다. 자, 기억해야 될 건 대기 대순환 때문에 여기 이 지역은 동풍이 부는데 그걸 무역풍이라고 부르는데 평상시에는 무역풍이 적당하게 불어서 평상시의 모습은 이러했는데 엘니뇨 무역풍이 약해질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라니냐 무역풍이 강해질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지음시에 대해서만 이해하는 나머지는 용어예요. 동태평양, 서태평양, 남아메리카, 인도네시아 등 그런 것도 용어적인 부분이니까 원리만 잘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예요.